안녕하십니까. 6월 4일 2020년 이콘스토리 4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마켓 리포트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유추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Deferred notice are piling up for the retailers unable to pay rent. 미국 몰에 있는 세입자들이 렌트를 낼 수 없는 지경이 와가지고 랜로드들이 지금 디폴트 노리스를 엄청 보내고 있대요. 그 선을 넘어선 뉴스가 오늘 나왔던 게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미국에서 백화점을 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갭한테 6,500만 불짜리 렌트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리테일 렌트를 안 내는 테넌트한테 랜로드들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노티스를 보내고 있다. 그 전에 거를 이제 요약을 한 거고요. 지금 뭐 백화점이나 식당 그리고 옷 멀천트나 스페셜티 체인 같은 데들이 지금 전혀 렌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PPP 같은 거 받으면 돈 많은 데가 그런 거 받는다고 욕먹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크면 정부한테서 좀 큰 단위의 그 서포트를 받는데 거기엔 또 못 끼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 세입자들이 4월 달에 7.4 빌리언 달러 렌트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몰이에요, 몰. 그리고 다음이 이제 스트릿몰.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몰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네이버훗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그 리저널 센터에서 거기 뭐 월마트 들어가 있고 타겟 들어가 있고 좀 큼지막한 것들을 네이버드 센터라고 하고 스트릿몰은 그냥 길쭉하게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렇게 그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스트릿몰이에요. 근데 여기도 4월 달에 지금 렌트를 이렇게 안 냈는데 아마 5월 달에는 더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US 쇼핑몰 베이컨시 레이트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10%가 된 거죠. 2008년대 그 저기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2010년도까지 거의 9%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몰이 그렇게 크게 리커버를 못 했었어요. 여전히 몰이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트렌드가 되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몰이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다시 현저하게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지금.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MBS delinquency rate이 record largest monthly jump ever in May 2020.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 큰 건물들 있죠. 그러니까 큰 쇼핑센터나 아니면 큰 무슨 프로젝트, 뭐 오피스 빌딩 같은 거, 다운타운 LA에 있는 뭐 큰 게 서 있는 그 빌딩들 그런 것들은 일반 은행에서 못하고 CMBS라는 그 세컨더리 마켓을 활용하는 월가 돈을 이용해서 대출을 많이 해요. 뭐 적게는 25 밀리언, 요즘은 뭐 10 밀리언 언더까지도 하는데 그 컨디션이 되게 까다로워서 일반인들은 잘 못하는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200 밀리언 플러스 뭐 빌리언 달러까지도 대출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5월달 들어오면서 30데이 딜링권 30일 페이를 못하고 넘어간 게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MBS 론들도 많은 경우 이제 월가에서 채권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고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뭘 이루고 있냐면 리츠라고 그래서 한국도 요즘 리츠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리츠라는 형식으로 채권화 돼가지고 주식같이 팔기도 하고 번드같이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맷으로 파는데 이게 지금 거진 4.98%가 30데이 딜링컨시가 떴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제가 CDO, CLO 얘기할 때 끝자락서부터 이제 잘못돼 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걸 좀 좋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점피하게
뒤에서 뭐 G 레이팅이 나빠지면은 꼴이라도 자를 텐데 갑자기 더블 B, 뭐 C, 뭐 A 마이너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딜링컨시가 내는데 이게 5% 이상이 되면 그 이자 디스트리뷰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5월달 하면 30일 플러스 되는 게 지금 뭐 7.15라고 지금 여기 보이네요. 요게 솔직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는 큰 메트로 시리들도 많고 그 안에 있는 메가 빌딩,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빌딩을 오늘 안 하고 그것만 또 렌트를 왜냐하면 큰 회사들이 망해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돌리는 회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까지도 이제 페이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자금 시장을 완전 급냉을 시키는 거죠, 이제. CMBS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그 대출 시장을 많이 서포트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웃긴 게 뭐냐면 4월 24일 날 일본에서 닛산 아마다 SUV나 로그 크로스오버, 인피니티 세란드를 뭐 축구장 2배만한 그 칼고십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그 LA 해안가에 다 와가지고 연락을 받았대요. 항구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이유가 차가 안 팔려가지고 그냥 대기하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에 둥둥 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바다에 떠 있고 돼지는 죽였는데도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우유도 쏟아버리고 기름은 돈 주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좀 가져가시라고 하는 그런 쪽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된 헐스라는 자동차 그 렌탈 회사가 이제 뱅크럽시를 불렀죠. 이게 이제 차 렌탈하면 헐츠가 첫 번째 이제 렌탈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류의 회사들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다녀야지 차를 렌트를 해주는데 그 차들이 전혀 이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이런 회사들이 이그지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엔터프라이즈니 헐스니 버짓이니 이런 데에 중고차가 엄청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사기에는 진짜 좋은 시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페드가 사준 ETF들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누가 대세인 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펀드 네임이 보이시죠? 펀드 네임 상으로 보시면 다 코퍼레이트 펀드입니다. 어떤 거는 인터미디어 텀, 어떤 거는 쇼트 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채인데 회사들도 단기로 빌려다 써야 될 게 있고 중장기, 장기로 이렇게 빌려다 쓸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채권을 이슈를 해요, 회사채를. 그래가지고 그거만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근데 서로 다른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블랙락이, 어떤 때는 뱅가드가, 어떤 때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걸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라도 이제 회사들한테 돈을 뿌려서 회사들이 이제 캐시플로의 문제가 없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이제 페드의 취지인데, 페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주들 배불리는 이거 하는 거,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런 거에도 아직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나중에 그러니까 헛짓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자기네들을 이제 주식을 그 사주는 대주주들로 들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회장직에서 잘리고 사장직에서 잘리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련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짓을 아직도 계속 해야 되고, 그걸 또 구제해 주겠다고 또 페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이제 쏟아 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식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는 블랙락이라는 회사고, 하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2008년 이후에 그 옛날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월가를 이제 주름 잡던 거기에서 이제 블랙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2008년 그 하우징 크라이시스가 오고 난 다음에 몇몇 회사들이 그 월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 장사를 하면서 돈을 엄청 모았는데,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엄청 컸어요. 지금은 옛날에 골드만이 하던 일을 블랙락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웰스파고가 하도 차 판매가 안 되고 차 페이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 딜러십한테 주는 대출을 그냥 스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을 하시려면 이게 안테나를 조금 세우시고 보셔야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이 섹터는 이제 불안전해서 우리 못해 라고 그냥 셧다운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쪽 관련 이제 주를 가지고 있다가는 이제 아주 낭패를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주나 그 차를 팔아주는 그 딜러십 같은 거, 차 렌탈 회사, 제가 통틀어서 어루 섹터가 완전히 맛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unemployment rate이고 빨간색은 챕터 11 파일링이에요. 그러면서 95년서부터 이제 두 개가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트렌드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게 그 unemployment rate이 지금 뭐 엄청 올라갔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위에 왼쪽 끝에 보시면 18%까지 돼 있는데 unemployment rate이 지금 거의 한 35%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다수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있는데, 요게 이제 챕터 11 파일링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파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챕터 11을 파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는 결국에는 소상공업이 반수 이상 없어진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렌트를 안 내니까 건물주는 대출을 못 갚고, 은행은 건물주에게 그러니까 건물주가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은 힘들어지니까 은행은 이제 건물주들한테 이제 뭐 조기 상환해라, 금액을 줄여라,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자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노트 이렇게 읽어보면 은행이 원하면은 그 대출 콜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줄 테니까 딴 데 가서 대출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 어디 가서 대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더 이상 지탱을 못하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다 보면 건물주들이 뭐 버텨나겠어요? 버텨나지. 그러다 보니까 페드 세인루이스 페드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이옌이라는 사람이 V자로 이제 밑을 찍었으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는 V자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자가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스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페드 의장은 파월 의장은 그거는 불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돈을 그렇게 회사에다가 풀어주면 이거를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계속 바이백 하는 데 썼잖아요. 그게 2018년에는 거진 850 빌리언까지 소요가 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뭐 750 정도의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그것도 많이 줄어서 37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쏟아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었어요. 이분 팽 뭐 이런 주식,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구글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뭐 이렇게 한들, 솔직히 오른 주식은 이 상황에 6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 5주식은 15%가 올랐어요. 그리고 S&P를 제너럴하게 500대 주식을 보면 마이너스 5% 떨어진 상황이고, 그 5개 주식을 뺀 495 주식으로 보면 그만큼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마이너스 8%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중에 지금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페이스북이니 뭐 아마존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뭐 이쪽에 들어가 있는 데는 여전히 65 빌리언 달러를 그 바이백 하는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2020년 초에 문을 닫은 그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가 8,000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5,000개래요. 그리고 5월 달에도 파산 신청이 꽤 많았는데 6월 달에는 그 파산 신청 숫자가 더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뱅크럽시가 맨 밑에 라인을 보시면 그 레퓨지 스트러글링,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회사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처마 밑에 이제 비를 피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 줄 텐데, 근데 걱정되는 거는 뭐 한두 개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면 문제가 덜되지만 뭐 모든 회사가 다 뱅크럽시가 된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랜만에 그 마켓 스테러스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다른 거, 인포메이션, 좀 공부 비슷하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마켓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주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ETF도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ETF에 돈을 쏟아부을 때, 거기에 3월 달에 주식을 투자를 하셨으면 웬만큼 미니멈 25% 이상은 다 리커버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한 달, 2달 사이에 25%를 벌었다는 얘기는 뭐 10만 불이면 3만 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디플레이션은 모든 게 자산이 공기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안 하게 자산이 그 가격을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페드에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구멍이 너무 깊다 보니까 엄청 쏟아봐도 이게 얼마가 오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페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워렌 버핏은 밥을 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 팔고 다 나와가지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많은 대가들은 지금 다 팔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돈을 지금 못 번다 그래서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들이 100개, 1000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잘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